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회사 두 곳이 4월에 실시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두 조사 모두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IPI는 4월 10일에서 17일 12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간자르 지사,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3명 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간자르 지사 34%, 프라보워 장관 31.7%, 아니스 전 지사 25.2%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간자르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4월 8에서 13일 직전 조사보다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편 SMRC가 4월 25에서 28일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자유롭게 대통령 후보를 뽑는 형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자르 지사 20.8%, 프라보워 장관 15.8%, 아니스 전 지사 11.4%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다만 간자르 지사, 프라보워 장관, 아니스 전 지사, 골카르당의 아이르랑가 당수 등 4명에서 후보를 뽑을 경우 간자르 지사와 프라보워 장관의 지지율은 각각 30.4%와 29.5%로 격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편 간자르 지사는 지난달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참가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제축구연맹이 인도네시아 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소속 정당인 집권 여당 투쟁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되며 지지율이 회복세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한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신수도청 장관 등과 만나 에너지 전환 및 인프라 개발 분야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양국 간 지속 가능하고 금융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주최로 마련됐으며 원 장관의 축사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의 기조연설,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금융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 등이 진행됐습니다. 원 장관은 2060년 넷제로 달성, 에너지 전환을 통해 녹색 성장을 구현한다는 인도네시아 측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확대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0년 동안 구축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진정한 친구로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62개 기관 및 기업 관계자로 구성한 원팀 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단 파견, 한인미 경제협력 포럼,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양국 간 교류를 이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계기로 방한한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 그간 정책자문 협력에서 나아가 기반시설, 스마트시티 구축 등 실질 협력으로 확장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자금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와 지난해 15억 불 규모의 EDCF 기본약정을 체결해 대형사업 발굴 기반을 마련했다며 EDCF 협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녹색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녹색기술 기반 혁신성장지역 육성을 위한 EDCF 지원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원활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환기했습니다.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한국의 발전 경험이 인도네시아에 귀감이 된다며 한국 기업의 신수도 사업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와 EDCF 협력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영내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라카타우 스틸은 지난달 30일 마르세갈리아 스틸 카본 SPA 소비자를 위해 이탈리아로 열연코일 3만 톤을 선적했다고 현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산 무역부 장관은 크라카타우 스틸의 프루원호 사장과 함께 선적식에 참석하며 크라카타우 스틸이 인도네시아 수출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부 장관은 국가적으로 철강 산업은 인도네시아 수출의 세 번째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1위는 석탄, 2위는 파밀하면서 철강 수출이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 사상 최대인 900조 루피아의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카타우 스틸 사장은 이번 수출로 미화 2115만 달러 상당의 외환 증가에 기여했다고 설명하며 총 생산량이 연간 560만 톤에 달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추가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유럽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수출 시장을 위해 30%의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크라카타우 스틸 그룹은 인도네시아 최대 철강 회사 중 하나로 2022년에 총 39만 3,503톤을 수출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크라카타우 스틸은 8만 802톤을 수출했으며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터키, 그리스, 스페인,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경찰은 경찰 고위급 간부 중 한 명인 경무관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무관은 다가오는 열차에 뛰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기찻길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동부 자카르타 경찰청장은 지난 토요일 경무관의 사망을 확인하였으며 사망한 경무관은 마약 수사국장이었으며 56세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무관의 신분증, 휴대폰, 현금 85만 루피아가 들어있는 지갑 등 개인 소지품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 대변인은 경무관이 스스로 기찻길에 몸을 던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사망한 경무관이 담낭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고 사망 전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은 경찰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경무관이 사망하기 1시간 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그 후 개인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 택시인 오잭을 이용해 알 수 없는 장소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망하기 불과 2주 전에 동부 자카르타 경찰 마약 수사국장으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마약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쯤 한 남성이 울레마 협의회 본부 로비에 들어오자 경비원들이 방문 이유를 묻자 해당 남성은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에서 공기총을 꺼냈고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해당 남성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비들에 의해 붙잡혔고 제압당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람풍주에 사는 무스토파라는 이름의 60세 남성이라며 그의 가방에서 공기총 실린더와 천식약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범인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울레마 협의회로 총 6통의 편지를 보냈고 지난해에도 2차례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인은 편지 등을 통해 자신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를 울레마 협의회 지도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쏜 총에 의해 울레마 협의회 직원 2명이 다쳤다며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인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 덴수스 88 측은 이번 사건과 테러리스트 단체들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쿠알라나무 국제공항에서 43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엘리베이터에서 심한 악취가 났고 냄새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24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기 전 공항에 있던 조카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말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CCTV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당황하여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하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연락이 끊긴 후 공항관리팀의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팀은 절차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며 이에 가족들은 공항 관계자에게 피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항 측은 이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직접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후 공항 운영사는 고위관리자 2명과 CCTV 시스템을 담당하는 보안 요원 3명을 해고했습니다. 공항 운영사 전무이사는 사건에 대해 대중에게 사과하며 이번 해고가 공항의 인사평가와 절차 개선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